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태어나면서 출생신고했을 거고요. 일정한 나이가 되자 학교에 입학을 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죠. 자, 법.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왜 법이 인권 존중,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월급 받을 날짜가 되었는데 사장님이 장사가 잘 안 되었으니까 이 돈만 받아 라고 하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약속한 만큼이 아니잖아요.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면요. 이 사장님에 해당하는 분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요. 열심히 일한 다른 사람의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바로 이러한 경우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요,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분이 지금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이 받아야 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런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침해당한 권리를 다시 보장받고 어지러워진 사회 질서를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법이 필요한지 다시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법이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 돈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재산이 되겠죠. 내 재산. 지금 일한 사장님이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법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산, 생명까지도 법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만큼의 형벌을 가한다. 라고 해서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을 받는 일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저거는 잘못된 범죄니까 저러한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겠다. 라고 미리 범죄를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법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거꾸로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없어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해서 제대로 사람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벌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 다치고 죽어도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다툼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알려짐으로써 내가 이렇게 알려진 정보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된 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기관을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법이 왜 필요한지, 각각의 법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법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꺼주도록 법에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불났을 때 이런 소방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러할 때 법은요,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재산 등을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제 소방활동 관련해서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해 주도록 법에 다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개인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안 갚아요. 제때는커녕 한참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법의 역할 두 번째, 사회 질서 유지의 모습을 볼게요.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주행 속도를 제한해요. 이런 걸 통해서요,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요, 경찰을 출동해서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체포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요, 이제 범죄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법이에요. 아, 법이라고 하는 건 사고나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요, 법을 통해서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단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면요, 환경 파괴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하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는지 이해가 좀 되었나요? 법의 역할은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법을 왜 지켜야 할까요?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법을 어긴 그런 사례를 통해서 야, 법을 지켜야겠구나, 그 까닭을 파악할 거예요. 자,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이 있어요. 이제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냐면요,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20대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대요. 어떤 영화 제작사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땡땡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이 이 땡땡씨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영화를 내려받은 후에 이거를 다른 누리집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땡땡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군요. 저작권법을 위반했군요. 이런 게 좀 파악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요, 정당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작권과 같은 영화를 열심히 만든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누리집에 대한 수사를 벌여서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서 이렇게 조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은 이 땡땡씨는요,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판결문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모의 재판 과정을 좀 볼 텐데요.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재판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요. 이렇게 법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또 다른 사람이 침해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럼 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겁니다. 벌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행동은 잘못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을 거고요. 다음부터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본 사례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재판 판결문이 나와 있는지도 볼게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화 제작사의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 지금 피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권리를 이렇게 벌금을 내시오. 벌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시오.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벌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판결문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피고인, 검사,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곳에 가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판사를 볼 수 있어요. 이 중앙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판사인데요. 재판을 진행하고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최종 판결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고인은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검사는요,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이요. 이 땡땡씨가 이렇게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인도 있는데요. 변호인은요,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앞에 법을 어겼다가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은 땡땡씨의 사례를 봤어요. 이런 걸 좀 떠올리면서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까닭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작하느라고 애쓴 사람들의 권리 침해했다. 저작권 침해했다 이런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요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아무나 누군가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서가 유지되기는커녕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죠. 법을 지키면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권리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법을 지켜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커다란 이 단원의 제목이에요. 이 단원 속에서 법을 배우는 건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또 뭐가 있는지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을 어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잠깐 되게 가벼운 생각으로 주차를 해요. 그러자 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도로를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없어서 길이 막히고 제대로 좀 이동할 수 없어서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집주변 지저분해지고요. 집주인이 쓰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휴가철이 되니까 근처 공원에서 막 술 마시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뿐만 아니라 떠드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막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지갑을 그냥 가져가는 것도 여러분 범죄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갑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지갑에 신분증, 신용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한 내용 마지막 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법은요, 개인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기는 행동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해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요, 재판을 해서요,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네요. 자, 우리 친구들, 법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